프리체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준비가 되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용해 본 알트 드래그의 면 생성 기능을 연습함과 동시에 또 다른 다양한 면 생성 기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그릇의 바닥에서부터 면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T스플라인 기본 형상 개체 중 평면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도구 모음의 작성 메뉴의 대표 아이콘들 중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거나 드롭다운하여 평면 도구를 클릭합니다. XY 평면을 선택해주고 그릇 바닥 중심이 될 위치를 선택 후 곧바로 임의의 크기대로 아무 곳에나 클릭해주세요. 대화 상자를 종료하기 전까지는 모든 수치들을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강의 크기를 만들어준 다음에 정확한 값을 주는 것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X방향 너비와 Y방향 너비는 모두 100으로 지정해 줄 건데요. 이 화살표 모양의 너비 조작기를 이용하여 드래그하거나 조작기 옆에 입력 필드를 이용하여 너비를 지정할 수도 있고 평면 대화 상자의 각 항목의 값을 입력해도 됩니다. 양방향 화살표로 각 방향의 분할 면수를 늘릴 수도 있지만 처음에 적은 면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값 2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칭 기능의 편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칭 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대칭을 미러로 선택해주고 나면 생기는 깊이 대칭, 폭 대칭을 모두 체크한 후 엔터키를 눌러 평면 작성을 완료합니다. 4개의 면을 갖는 아주 심플한 평면이 생겼네요. 이제부터 그릇의 벽면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폼 편집 도구를 실행하고 모서리 선택 옵션에 놓습니다. 지난 시간 사용해본 알트 드래그를 통한 면 돌출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대칭 기능이 적용 중이라고 해서 면 생성까지도 일부 모서리만을 알트 드래그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접합이 되지 않은 상태의 면이 생성되니까요. 반드시 둘레의 모든 모서리를 잡고 돌출시켜야 합니다. 평면 개체는 특성상 4개의 각 꼭지점 부분이 각져 있기 때문에 8개의 모서리가 한 번에 루프 선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2개씩의 루프 모서리를 4번 선택해 주거나 전체 모서리 선택 후 안쪽 모서리를 컨트롤 드래그로 빼줘도 됩니다. Z방향 이동 조작키를 누른 다음 Alt 드래그로 화살표 키를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 면이 쭉 뽑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그릇의 총 높이만큼 올려주겠습니다. 40mm요. 그리고 곧바로 XY 스케일을 살짝만 키워서 경사면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줘야 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네, 각진 보기 모드를 자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명령 실행 중에 그 명령을 종료하지 않고 각진 보기 모드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뉴에 있는 화면 표시 아이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Alt 1 단축키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마우스 포인터가 입력 필드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폼 편집 실행 중에 요소 삭제와 마찬가지로 아무 옵션을 한번 클릭해 줌으로써 입력 필드에서 포인터를 벗어나게 한 다음 Alt 1을 눌러주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lt 1 각진 보기 모드로 경사면을 확인해주고 Alt 3으로 다시 부드럽게 보기로 돌려놓습니다. 그릇 벽에 4 모서리가 칼날처럼 서 있습니다. 사각형의 4 꼭지점이 각져 있던 것이 면 생성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죠. 이렇게 각진 모서리는 수정 메뉴 각지게 만들기, 영문 명칭으로 크리즈 도구로 존재하여 필요시 일부러 각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필요 없으므로 그 아래의 각진 부분 제거, 언크리즈 도구를 이용하여 없애주어야 합니다. 클릭 후 해당 모서리를 선택, 확인하면 각이 사라지죠? 미러 대칭이 적용 중이므로 해당 모서리 하나만 선택해도 대칭 부분 전체가 다 각이 제거되었습니다. 항상 백업 지체를 만들어두는 습관을 가지세요. 특히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혹은 어떤 기능을 써야 할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는 더욱요. 그릇을 안정적으로 바닥에 놓이도록 하려면 오히려 바닥 부분에 모서리 각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수정 메뉴, 각지게 만들기 도구로 아래 모서리 링크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러 대칭에 의해 이 두 모서리만 선택해도 둘레의 모든 모서리가 각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크리즈된 칼 같은 각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 크리즈를 해제하고 필렛처럼 부드러운 각을 만들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T스플라인은 모서리가 가까이 있을수록 각이 더 생긴다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이용할 수 있는 모서리가 두 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줄 모서리를 가깝게 붙였다가는 그릇 자체의 깊이가 낮아지게 되어버립니다. 아래바닥 루프 모서리에 가깝게 모서리를 삽입해 줘야겠네요. 자, 그럼 어떤 모서리를 참조로 하여 모서리를 추가해야 할까요? 상단 모서리? 아니면 하단 모서리? 각각 적용시켜 비교해 보도록 하죠. 검색기의 본체 1을 Ctrl+C, Ctrl+V로 옆에 복사해 줍니다. 하나의 개체에는 상단 모서리를 선택하여 아래에 가깝게 모서리 추가를 해주었고요. 다른 하나는 아래 모서리를 참조로 모서리 추가를 해줄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방법은 모서리 삽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서리 삽입 기능은 한 번에 하나의 링크 모서리만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모서리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삽입 위치를 조정해줘도 되지만 0점으로 해주게 되면 각지게 보기 모드로 보았을 때 이렇게 두 배로 정확하게 등분할된 면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번 방법은 수정 메뉴의 네 번째 아이콘을 눌러 세분화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분화 도구는 생겨나는 모서리의 위치 지정은 못하고 선택면을 배수로 등분할 시켜줍니다. 지난 시간 모서리 추가 기능을 배우면서 삽입 모드의 단순과 정확 옵션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렸었죠. 세분화 도구에도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으로 놓게 되면 곡면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개체의 어디든 얼마든 모서리를 만들어낸다고 했었죠. T스플라인 모델링의 후반 단계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필요 이상의 면 생성은 피해가라고도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 도구를 사용하는 용도는 형상을 변화시켜 각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옵션이 아닌 단순하게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완료하고 각지게 보기 모드에서 확인하니 아까 모서리 삽입으로 만들었을 때와 결과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단 모서리 추가한 개체와 하단 모서리 추가를 한 개체를 비교해 볼까요? 우리의 목표는 바닥에 안정적으로 놓을 수 있도록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으므로 정면 뷰에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상단 모서리를 추가한 것은 모서리가 바닥 모서리에 가깝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평한 바닥 구간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닥 단면이 곡률이 완만한 곡선 형상입니다. 반면 하단 모서리를 추가하여 바닥면의 면수를 증가시킨 개체는 바닥의 이 구간까지는 직선 단면이고 외곽 쪽의 면은 바닥으로부터 살짝 떨어진 곡면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간도 정확히는 평면이 아니고 평면에 거의 가까운 곡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진 보기 모드에서는 분명히 바닥에 해당하는 모든 면들이 평평한 평면이지만 실제 형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 평면 구간의 면들 중 외곽에 있는 면들은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어 형성된 벽의 면들과 그 곡률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변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원리를 이해하고 면을 몇 개로 분할할 것인지 결정해야겠죠. 이미 왼쪽처럼 상단 모서리를 추가하여 그릇을 만들어 놓았고 이것을 모서리를 이동시켜 바닥을 더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모서리를 좀 더 바닥 쪽으로 붙이는 거죠. 이때 부드럽게 보기 모드에서 이 작업을 하게 되면 T스플라인 초보자들은 쉽게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육안으로 바닥이 평평하게 보일 때까지 모서리를 아래로 이동시키게 되면 상단 모서리와 하단 모서리 사이 어디쯤에 있어야 할 이 모서리가 하단 모서리보다 아래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될 만큼의 미묘한 차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닌데 이런 상태로 모델링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모델링 과정을 더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기능이 제대로 안 먹힌다든지 면이 불안정하던가 면이 터진다던가 등요. 지금 초보 과정에서부터 안정적인 깔끔한 모델링을 구사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디가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드럽게 보기 모드에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각진 보기 모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면이 X축 아래까지 침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 메뉴에서 단면 보기를 실행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바닥 평면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것이 확실히 보이죠? 의도적으로 이런 형상을 만들었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되돌린다고 해서 이 모서리를 다시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하면 아까의 원래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
벽면 형상이 틀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직선 단면이었잖아요. 이럴 때는 실수를 범했던, 잘못 이동시켰던 모서리를 과감하게 지워주고 다시 모서리 삽입을 실행해주는 편이 낫습니다. 어쨌든 상단 모서리 추가에 의해서는 모서리 위치를 아무리 바닥에 붙여줘도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모서리 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 때에는 하단 모서리를 이용하여 바닥의 면수를 늘리는 방법이 맞습니다. 바닥 면수를 늘린 우측 그릇도 좀 더 각을 주기 위해 모서리를 외곽에 가깝게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바깥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벽의 면이 말려 들어가죠. 부드럽게 보기로는 벗어나는 외곽 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각진 보기 모드로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20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Y방향으로 이동시킬 모서리를 선택 후 20만큼 이동시켜 줍니다. 외곽 모서리를 벗어나는 순간 아무리 적게 벗어났다 할지라도 미묘하게 곡면이 말리고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개체의 바닥면만을 분할해 주어 T스플라인이 갖는 특징, T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스타 포인트를 확인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유틸리티 메뉴의 본체 복구 도구를 실행 후 개체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형상 레이블에 체크된 것들을 노란색 표식으로 개체에 표시해 줍니다. 스타 포인트는 별 모양, T 포인트는 T 모양, L 포인트는 L 모양 표식입니다. 눈이 둔감해서 그냥 다 노란 점으로만 보인다면 T 포인트를 껐다 켰다 하면 정확한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 포인트나 T 포인트가 지원되지 않는 넙스 모델링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모서리가 끊김없이 연결되도록 면이 분할되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면 분할은 면수를 상당히 많게 하며 또 면수가 많을수록 형상을 제어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퓨전 360의 T스플라인은 면수를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세부 형상을 만들 수 있도록 T포인트라는 개념을 두어 쉽고 용이하며 효율적인 모델링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분할이 필요한 부분에만도 점이나 모서리 추가가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인데 이런 방식으로 면이 생성되면서 필연적으로 T나 L 형태의 모서리 교차점이 생겨납니다. 이 교차 형태에 따라 T포인트와 L포인트라 부르며 이런 특징 때문에 바로 T스플라인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릇의 벽도 면을 분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메뉴, 세분화 도구를 실행합니다. 대칭 기능이 적용 중이니 이 두 개의 면을 선택해 주고요. 삽입 모드는 단순으로 놓고 이번에는 지정 옵션을 켜주겠습니다. 세로 방향 면인 깊이면 수는 쪼개지 않을 것이므로 1로 놓아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그릇의 벽면에 불뚝하거나 오목하게 만드는 등의 형상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모서리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로 방향 면인 폭면의 수는 바닥 면수와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2겠죠? 확인을 눌러 완료합니다. 여기서 잠깐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지금 여기까지의 형상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해 볼까 해요. 만들었던 백업 개체를 복사해서 1번 방법으로 작업한 개체 옆에 나란히 두 개를 더 만들어줍니다. 아까는 바닥면 따로 벽면 따로 면을 쪼개주었다면 이번에는 개체 전체를 한꺼번에 면 분할을 해주겠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서리 삽입을 이용해도 좋지만 저는 계속해서 세분화 도구를 이용할 거예요. 수정 메뉴 세분화 도구를 클릭하고 단순 삽입 모드로 설정해주면 지정 옵션이 꺼져 있기 때문에 기본값에 의해 자동으로 가로, 세로 2배로 등분할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Alt 1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벽면 중간에 있는 루프 모서리를 딜리트 키로 싹 없애주면 돼요. 앞서 만든 결과물과 면수는 같아졌습니다. 모서리 간격도 조정해 줄게요. 바닥면의 모서리들 중 Y축과 평행한 두 번째 모서리 한 줄을 선택 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0 이동시켜 주고요. X축과 평행한 두 번째 모서리 한 줄은 Y축 방향으로 20만큼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어때요? 똑같아졌죠?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요? 새로운 기능을 알려드릴 거예요. 수정 메뉴에서 두 번째 구획은 모두 면을 분할시켜주는 도구인데요. 위에 두 개는 배웠으니 세 번째 점 삽입만 배우면 되겠네요. 간단합니다. 점과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긋는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점과 점을 찍어서 모서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시작해볼까요? 수정 메뉴 점 삽입 도구를 클릭해주면 바로 모서리 위에 점을 찍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모서리의 중심점 위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스냅이 잡히기 때문에 중심 위치 모서리 만들기가 수월합니다. 상단 모서리에서부터 바닥 모서리 대칭의 한쪽 구간까지 루프 모서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연속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럼 모서리마다의 중간점을 이어주는 한 줄 모서리가 생기면서 면이 둘로 분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 줄 모서리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렇게 양끝 모서리 두 점만을 찍어서 모서리를 만들게 되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모서리가 생기면서 면이 분할됩니다. 점삽입 도구는 모서리를 건너뛰는 점을 삽입하게 되면 현재 뷰의 법선 방향으로 면이 잘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점을 찍어도 보는 뷰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면이 분할되게 되죠. 때로는 이 방법이 특수한 형태로 면을 분할하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서리 건너뛰기 점찍기 방식보다는 모든 모서리 점찍기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또 하나, 점삽입 도구에서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서리를 만들어 면을 분할할 때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인 면에 점을 삽입하게 되면 사각면이 됩니다. T스플라인은 삼각면보다 사각면이 안정적이라고 했죠. 다른 한 가지 경우도 보실까요? 이 두 개체는 형태가 같아 보이죠. 하지만 폼환경에서 T스플라인 개체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서리 위치에 점 한 개만 찍고 제어점을 만들어서 이 면의 곡면의 형태를 바꿔준 것입니다. 물론 사각면을 거슬러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심플한 구조로도 같은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T스플라인 모델링만이 가능한 장점인 것이죠.